그 시드머니가 없는 상태에서 하니까 처음에는 하고는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뭘 해야 될지가 이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일은 질러놨으니까. 대맘님, 제가 듣기로는 대대맘님께서 월 현금 흐름을 100만 원을 받고 계신다 하던데요. 어떻게 그렇게 만들 수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시드머니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경매로 시작을 했거든요. 경매로 이제 강의 듣고 스터디하고 거기서 가르쳐 준 대로 권리 분석하고 옥석 가린 후에 이제 임장 나가서 외부 확인하고 입찰해서 소유권 이전까지 하고 셀프로 또 인테리어 해서 임차까지 마쳤어요. 저희는 근데 두 건을 같은 날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매도 없이 둘 다 임차를 맞출 수 있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보증금 1000만 원에 80에 경락대출 이자 해서 금리가 좀 올라서 30만 원 정도 나올 수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도 월 현금 흐름 그게 두 개를 합치면 100만 원 정도 되시나요? 하나는 근데 수익형이고 하나는 시세차익형이어서 부업으로 구매 대행을 좀 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수익, 그러면 경매랑 구매 대행 합쳐서 네. 월 100만 원은 계속 들어온다 그 네. 말씀이시구나. 그러면 경매하실 때 그럼 투자금 얼마 정도 드신 거예요? 저희는 보증금을 받았기 때문에 투자금은 거의 없었어요. 그러면 보증금 받은 걸로 그냥 그렇게 했으니까 투자금 하나도 안 들고 네네. 거기서 월 현금으로 그래도 지금 이자는 올랐지만 30만 원씩은 딱 들어오는 거고 네. 이자가 안 올랐을 때는 45만 원씩 딱딱 들어가고 네. 그 투자금 하나도 없이 네. 그게 또 경매의 또 매력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남편분께서 셀프로 인테리어가 지금 가능하신 거죠? 네. 원래 인테리어 쪽에 일을 하시는 아니요, 거예요? 전혀 아닌데 그냥 시도해 봤는데 꽤 잘하더라고요. 이게 솔직히 요즘에 보면 인테리어 맡기면 되게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특히 인건비가 많이 들잖아요. 근데 그걸 셀프로 할 수 있다면 또 그런 비용을 줄일 수 있으니까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번에 깨달았어요. 장점이구나. 제가 그때 얘기 들어보니까 네. 우수였나? 네. 그것도 남편분께서 처리하셨나요? 인테리어를 새로 하셨죠? 네. 그 이야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첫 시작이 경매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 물건을 임장할 때 외부에서 판단할 때 누수가 있겠구나라는 예상은 하고 시작을 했는데 기대 이상의 너무 심하게 해서 사실은 이제 배운 거는 정말 많았는데 경매라는 게 사실 저희가 내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외부를 판단했을 때 이 정도의 누수는 감당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되는 그걸 추천해드리고 근데 사실 경매라는 게 생각해보면 내가 어렵게 해결을 했다고 해서 수익이 크게 나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이 물건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판단했을 때 거기서 얻어지는 수익을 생각까지 하셔야 돼요. 근데 저희는 사실 아직은 임차까지 맞췄지만 수익을 아직을 보진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경매 한 사이클을 다 돌렸다는 거에 그냥 얻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 하시는데 두 채를 해보셨고 네. 누수까지 생겼는데 그것도 셀프로 다 해결하셨고 그런 부분들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대단하다는 말이 사실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뿐이더라고요. 근데 내가 막상 뛰어들면 그냥 방법을 찾아야지 손 놓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어떤 수를 써더라도 방법을 찾아지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일을 질르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지는 것 같아요. 그것도 맞는 네.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구매 대행도 하신다는데 그건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또 남편과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거를 찾고 저도 이제 할 수 있는 걸 찾는 지금 과정 중이어서 근데 사실 현금 흐름이라는 게 제 시간을 갈아넣지 않아야 되는데 현재는 시간을 갈아넣고 있어요. 그건 어떻게 뭐 주문을 받아서 뭐 배송을 대신 해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그렇죠. 스마트 네, 스토어. 그렇죠. 스마트 스토어를 하시는구나. 구매 대행. 외국 사이트로 해서 구매 대행을 해서 네. 그 수수료를 받는 그런 개념인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걸로 해서 월 70만 원 정도 수익이 나시는 거면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 수월해질 수 있을 때까지 이게 계속 작업이 필요하긴 한데 지금 과정 중에 있어요. 그런 거 하실 때도 뭐 강의를 듣고 이렇게 해보신 거예요? 네.
여러 가지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대대맘님께서. 저희가 막 시드가 있는 상태에서 요 정도의 시드머니로 뭘 할 수 있다는 투자건을 보면 좋은데 그 시드머니가 없는 상태에서 하니까 처음에는 하고는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뭘 해야 될지가 이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일은 질러놨으니까 시드머니를 좀 장전을 하는 게 지금 시간에는 필요한 것 같아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일단 시드머니를 계속적으로 열심히 모으는 또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계시네요. 네. 근데 또 대대맘님, 많은 분들이 뭐 시세차익형 투자를 할까, 수익형 투자를 할까 고민을 하시는데 네. 아까 말씀처럼 일단 경매로 하시고 수익형 투자를 하셨잖아요. 네. 그렇게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 이게 선택이 아니고 저희가 시드가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목표는 현금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같은 날 낙찰을 2건을 받아서 진행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명확한 포트폴리오가 있었던 게 아니고 임차를 맞춰야 되니까 급급해가지고 이제 맞춰진 게 시세차익형이랑 수익형이 둘로 나눠진 거였어요. 아, 그러면 하나는 전세 네. 맞추신 거고 네. 하나는 월세를 맞춰서 이제 그 월세 맞춘 거에서 이렇게 이제 네. 월수익이 들어오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제 금리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아쉽긴 해요, 또 그 부분이. 근데 경락장금 대출은 몇 %까지? 80까지. 아, 80%까지 되는구나.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전세 놓은 것도 있고 월세 놓은 것도 있잖아요. 네. 둘을 딱 비교했을 때 그래도 월 돈이 들어오는 게 더 좋지 않나요? 네, 지금 저희가 어차피 이 기간을 버텨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또 내년에 임차가 빠지면 연장해주면 그래도 괜찮은데 안 할 경우에 대비를 해야 되니까 아쉽기는 해요. 이런 하락장까지 생각하고 좀 했으면 계획을 좀 했을 텐데 그게 없어서 아, 그거는 몇 년 전에 언제 이거 작년에 아, 작년에 다 작년에 일어난 일. 작년에 많은 일이 일어났네요. 네. 아, 경매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대대맘님께 생각하시기에 경매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해요. 이것도 제가 처음에 경매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몰랐기 때문에 지금 와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정말 경매는 내가 어렵게 풀고 쉽게 풀고의 수익이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 물건에 대해서 그만큼 감당하고도 이 정도의 수익 차이가 나서 가치 판단을 했을 때 그걸 진행하시는 게 가장 핵심인데 사실 처음에는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은 내가 감당할 선이 아니면 하지 말아야죠. 근데 저는 그런 거 많잖아요. 기존에 뭐 임차인이 살고 있는데 안 명도? 나가는 경우, 안 명도? 나갈 때 명도 그런 것도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근데 요즘은 강의나 스터디를 들으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다 스킬 가르쳐주세요. 근데 경매가 어떻게 보면 정말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네. 근데 또 그런 일이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또 거기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 경매 투자라는 것과 아파트 그냥 투자가 있잖아요. 비교했을 때 어느 게 더 낫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이것도 만약에 목적이 다른 것 같아요. 내가 투자 목적이야. 수익률을 볼 거야. 라고 했을 때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번거로운 절차를 내가 해도 이 정도의 가치가 난다는 판단이 있으면 경매는 도구잖아요. 그 도구를 충분히 활용하실 분들은 활용하시고 나는 좀 품위 있게 하고 싶어 하면 일반 경매에도 금매가 있지만 그래도 저렴하게 이제 안전마진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도 맞아. 그런 게 좀 경매 장점이 그렇죠. 내가 처음부터 안전마진을 갖고 가치 투자도 하고 이런 번거로운 일도 다 감수할 수 있으면 경매로 가는 게 네, 추천할 수 좋은 있죠. 거고. 네. 근데 나는 소심하고 나는 좀 따박따박 이런 걸 원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추구하는 거에 따라서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이렇게 대대만 이야기 들으면서 앞으로 대대만님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 나가실지 좀 궁금해졌어요. 그런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남편과 투자를 처음 이제 같이 알면서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거든요. 그 전에는 전혀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해보려고 했던 그런 시기가 없었기 때문에 배우면서 성장하면서 부딪히면서 시드도 많이 풀려서 이제 법인으로 사업 투자도 하고 상가 투자도 해보고 싶고 저희 신랑이 퇴직할 수 있는 날짜를 공지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네, 뭐든 일단 할 수 있는 걸 다 다친 대로 해서 전문 투자자가 되고 싶어요. 좀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이 투자를 하기 전과 후
대대맘님이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이 뭔지 좀 궁금해졌어요. 다 바뀌었어. 가장 큰 변화가 뭐예요? 부딪혀보자. 아, 예전에는 세상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나 좋아하는 거, 내 거, 내 위주. 그런데 더 나은 세상이 있구나. 요걸 알면서 그러면 해보자. 내가 할 이제 수. 뭐든 어, 시도하는 사람으로 네. 느꼈다, 그쵸? 네. 겁내지 않고. 네. 잃을 게 없으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대대맘님 얘기 좀 많이 느꼈던 게 잘 된 것도 있고 잘 안 된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지만 대대맘님이 그 어떻게든 그 해결을 계속 해 나가시고 계속 그렇게 하셨잖아요. 거기서 되게 많이 더 강해지셨고 뭔가 내가 함에 있어서 거리낌이 없고 그런 분이구나라는 걸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걸 정말 강조는 하고 싶진 않은데 미리 선 질러놓고 후 이 대책 마련을 하다 보니까 이게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으니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가장 확실한 공부는 선실의 후 공부이긴 해요. 이걸 만약에 내가 생각만 하고 있었어. 이렇게 시드 모아서 언제 이렇게 투자할 거야 하면 내가 생각은 있지만 이걸 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때 가봐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일단 질러놓으니까 해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뭐 자산 가격도 많이 하락하고 뭐 이자 부담도 많고 하니까 힘든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오늘 대대맘님 이야기 듣고 되게 또 힘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도 제 채널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